피임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임약 먹는 방법이에요. 피임약을 먹었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두 알을 빼먹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이. 그리고 빼먹었는데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피임약은 생리시작날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생리했다가 한 3, 4일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5일 이내에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5일 이후에 먹는다. 그럴 때는 루프나 아니면 콘돔이나 좌약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21를 먹고 7일간 쉬어요. 그러니까 3주 먹고 그다음에 일주일 쉬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부터 먹었다. 그러면 먹고 일요일까지 먹고 그 다음 주 일주일 이렇게 쉬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을 먹을 때 이렇게 3주 먹고 일주일 쉬고 3주 먹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먹습니다. 21을 다 먹고 났어요. 그러면 3, 4일 안에 보통 생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2, 3일 이내 3, 4일 때 생리를 하고 생리를 일주일 하게 되겠죠. 아니면 3, 4일 하겠죠. 근데 생리가 덜 끝났을 때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면 피임약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생리라고 상관없이 마지막 복용한다고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복용을 합니다. 달력에다 표시하고 앱에다 표시하고 먹는 게 좋겠죠. 28알 경우는 휴학기 없이 먹습니다. 만약에 생리 중간에 피임약을 먹을 경우 일주일 동안 피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콘돔, 살정제, 다른 피임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생리 처음 시작할 때 먹는 게 좋겠죠. 이제 주사제나 피하 이식제가 있거든요. 여기 피하에다 이식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피임약을 먹다가 이걸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 당일부터 피임약을 먹거나 보조 피임법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생리 다 끝나고 생리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변경하는 게 좋겠죠. 중간에 변경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알이 24시간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올려놓고 좋은데 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람 맞추고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어나자 먹겠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물을 옆에다 두고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근데 난 잠자기 전에 먹겠다 그러면 칫솔 옆에다 놓고 입 닫고 먹고 잠자겠죠. 반드시 알람을 올려놓으십시오. 피임약 생각보다 잘 빼먹어요. 잊어버려요. 21알짜리는 21일 동안 복용하고 복용이 끝난 다음에 3, 4일 후에 생리를 하는데 이 7일간의 휴학기 동안에 생리를 하게 되고 28알짜리는 한 달 내내 복용하는데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생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8짜리는 24알까지만 피임약이 들어있고 4알에는 피임약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 마지막 한 3, 4일 안에 생리하니까 그 약을 먹는 도중에 생리를 하게 되지만 생리를 하더라도 다시 연결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복용 순서가 표시되는 것은 반드시 복용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 복용 순서 지켜서 드시지 않으면 하해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피임약을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피임약은 실패율이 높지 않은데 실패율이 0.3% 된 이유가 피임약을 빼먹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임약을 안 빼먹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마다 먹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생각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나는 즉시 일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뭐 콘돔이나 살정제 필요 없어요. 하나를 빼먹은 거는 2알을 빼먹었어요.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잊어버린 거예요. 목요일날 생각이 났어요. 이럴 경우는 생각나는 즉시 2알을 일단 복용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기존 복용하던 시간에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씩 먹어요. 하지만 7일 동안은 보조 피임법을 써야 돼요. 그 7일간은 콘돔을 쓰거나 아니면 살정제를 쓰거나 아니면 응급피임약을 쓰거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3알 이상 빼먹어 버렸어요. 그럴 때는 휴학기 없이 바로 새 거 먹던 거 버리고 새 거를 다시 먹어야 돼요. 7일간 보조 피임법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콘돔이나 살정제, 응급피임약.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 빼먹는 거예요. 근데 빼먹으면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여행을 가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럴 때 생리를 미루고 싶어요. 이럴 때 피임약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생리 예정일 7일에서 10일 전부터 같은 시간에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그걸 딱 끊고 나면 2, 3일이나 3, 4일 후에 생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그럼 여행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리를 1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여행을 한 1월 20일쯤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가야 27일까지 가요. 근데 이 도중에 혹시 생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보다 일주일쯤 전에, 그러면 1월 10일이나 아니면 7일 전이면 1월 13일쯤부터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행 가기 26일날 돌아오면 한 1월 26일이나 1월 25일쯤 피임약을 끊어요. 그러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생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리를 미루고 싶으면 그 7일에서 10일 전부터 피임약을 하루에 하나씩 여행 끝날 때까지, 거의 하루 이틀 전까지 먹다가 끊으면 그 다음에 3, 4일 후에 생리를 하게 돼요. 미리 먹어야 돼요. 미리. 피임약을 안 먹는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은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부작용 중에 속이 메스껍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몇 알 먹어보고 나는 안 맞아. 근데 이거를 잠자기 전으로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피임약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리독신이 떨어지고 입덧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걸 보충해 주면서 드시면 돼요. 이건 그냥 B콤 같은 비타민 컴플렉스에 들어있습니다. 피임약을 먹을 때 임신하고 비슷한 호르몬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어요. 그리고 가슴이 팽팽해져요. 근데 이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여드름이 나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한 2, 3개월 후면 저절로 사라지고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괜찮긴 하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질환이 동반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구피임약이 좋다고는 했지만 절대 먹어서 안 되거나 주의할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담하라고 하는 건데요. 35세 이상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15개 이상 피워요. 그러면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10,000명당 뭐 1명에서 5명 혈전색전증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담배를 피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못 피게 합니다. 이게 한 1,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35세 이상 담배 피는 사람은 피임약을 복용 금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때 약사가 말을 안 해주거나 산부인과 가서 의사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본인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혈전성 정맥염이 있거나 혈전색전증, 혈관 변성을 수반하는 어떤 심한 당뇨 있을 때도 안 좋고요. 유방암이나 장내막에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계속 편두통 있는 사람들도 이게 피임약 때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혈전색전증 병력을 가진 여성이나 수술 후에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비만인 경우도 권하지 않습니다. 피임약 성분에 따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피임약을 피하고 다른 피임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과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몸이 붓고 혈압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유방이 아프거나 성욕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생리가 양이 많거나 냉이 많아지거나 자궁 섬유증이 있다. 근종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에스트로겐 용량이 적은 걸 먹어야 되겠고요.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생기는 후유증으로는 혈관 운동성이 증가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성욕이 감소하거나 생리 초기, 그러니까 1일에서 9일 출혈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부작용이니까 오히려 에스트로겐 용량이 많은 걸 먹어야겠죠. 점성 출혈이 있거나 무월경, 질곤조, 소태성 출혈이 있다. 일단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거니까 에스트로겐 용량이 좀 더 많은 걸 먹어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과잉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도 증가하고 복부가 평만해지면서 변비, 여드름, 그다음에 지성 피부, 털이 많아지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과민해지고 혈압이 있고 질에 캔디다 감염이 생긴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과잉한 거거든요. 그럼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적은 피임약을 먹어야겠고, 프로게스테론 부족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뭐 생리가 없거나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월경에 생리통이 생기거나 생리 후기 출혈, 그러니까 배란 근방에 출혈이 있거나 배란 이후에 출혈이 있거나 점성 출혈이 있을 때는 프로게스테론 부족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좀 많은 걸 먹어야겠죠. 이런 부작용에 따라서 본인이 피임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내가 몇 년 먹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해요. 언제 임신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거든요. 일단 생리를 중단한 다음에 월경이랑 배란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두세 번 정도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리피임약 끊고 두세 달 있다가 임신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합니다.